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비혼 여성입니다. 27살 비혼 여성입니다. 저는 사실 비혼이라는 선택지가 세상에 있는 줄을 몰랐거든요. 전혀. 결혼을 안 하는 삶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없는 줄 알았어요. 상상 자체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럴 줄 알고 앞으로 이제 결혼 자금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언제쯤 결혼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길게 연애했던 친구랑 이제 헤어진 거죠. 헤어지면서 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친구랑 자주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친구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안 하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비혼을 알게 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결혼 자금도 모아야 되고 지금 애인이랑도 헤어졌으니까 다 빨리 좋은 남자를 만나서 빨리 결혼도 약속해야 되고,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지 육아를 하려면 언제쯤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럼 결혼은 몇 살 전에는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너무너무 빡빡해서 머리가 아팠는데, 그게 싸그리 없어지니까 너무 속이 시원했고 새로운 내 삶의 방향성이 생기고 이러니까 너무 좋고 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비혼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고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비혼을 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비혼이 어떤 거구나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삼촌이 굉장히 많고 친척도 오빠들만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주변에 이제 남자들 가득한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환상 같은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어떤지 아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오빠들도 있고 적게는 2살도 있으니까 그 연령대별로 다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진짜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살지?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애를 낳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키울 자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자연스럽게 결혼 안 하고 그렇게 변한 것 같고, 내 마음에 진짜 완벽하게 드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네가 너무 눈이 높아서 그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못 찾는 거라고, 낮춰서 하라고. 근데 저는 항상 그걸 들으면 왜 내가 낮춰서까지 만나야 되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없으면 안 만나면 되지, 안 찾고 그냥 나 혼자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바꿔버린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부모님이 오빠는 이제 너가 커서 네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고 네가 집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시집 갈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명절 때 나는 결혼 안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외계인을 보듯이 맞아. 왜 안 해? 이러면서. 그쵸.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나왔지? 약간 이런 반응임? 어릴 때는 약간 반발심도 더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행복한 결혼 생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그래서 비혼을 이제 확신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비혼 체질이, 기혼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체질 자체가. 맞아. 주변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줬다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치. 내가 아주 가까이에서 본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이 생각을 굳혀나가는데. 사실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생활은 없잖아요. 요즘 막 드라마도 다 막 이혼 얘기고 이러고 정말 행복한 거는 어릴 때나 봤던 디즈니 공주님들 얘기밖에 없고, 맞아.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맞아. 저도요. 것 질릴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를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보다 신체적으로 강한 남자랑 이제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무섭고 되게 매일매일 불안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맞아. 제가 그 사람이랑 모든 모습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항상 사람이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고, 만약에 오래 봤다고 해도 또 제가 모르는 모습도 있을 텐데 맞아. 어떻게 둘이서만 있는 공간에서 내 자신을 완전 맡기고 그 사람을 믿고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지? 그럼 저는 인터뷰 참여하기 전에 급하게 책을 한 2권 사서 읽었는데, 페미니스트도 결혼하나요? 라는 책이었거든요. 기혼이면서 출산을 하신 분들이 결혼 생활 하던 도중에 페미니즘이란 걸 알고, 그래서 엄마들끼리 페미니스트 책 모임을 갖는다던가 페미니스트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다던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책에서 기혼 여성들은 밖에서는 가부장제에 수그러드는 그런 배신자라는 말을 듣고
또 안에서는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너는 그렇게 행복하면서 왜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해? 혹은 분노하면은 너는 애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안 밖으로도 지치고 스스로도 지친다고 이제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결혼한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그려본 적이 없구나. 그것도 생각하게 되고,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먼저 이제 성평등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럼 자연스럽게 저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으려면 기혼자들 중에 페미니스트가 굉장히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집에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나도 좋고 또 엄마 아들도 좋고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까. 유치원 뭐 학교 할 거 없이 마트만 가도 여자애들은 핑크, 남자애들은 파랑. 저도 어릴 때 사진 보면 다 핑크색이거든요. 그런 미디어나 이런 주변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집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하려면 기혼자들이 더 많이 페미니스트여야 되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다보다는 좀 해야 한다, 맞아요, 해야만 맞아요.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주변에 기혼이신데 페미니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한 분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운동이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다행히 이제 가족들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긴 한데 본인이 조금 괴로워하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합의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문화 자체가 지금 사회에서는 어쨌든 가부장제를 무너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페미니즘적인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니 본인이 조금 괴로워는 하죠.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기혼 여성들의 페미니즘 이야기를 밖에 나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어디서 맞아요.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은 아예 그 페미니즘적인 어떤 생각들을 결국에는 이렇게 죽여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결혼을 하셨다면 뭐 육아라든지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나 어른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지 않을까요? 특히 육아 얘기에서 저는 맞아요. 공감을 많이 했는데, 특히 딸 있는 과정에서는 여자아이가 해야만 하는 그런 코르셋 같은 거를 좀 지양해서 키운다거나 성교육 같은 거를 정말 잘 해준다거나 그런 데서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기혼 여성들을 페미니즘 논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혼이든 비혼이든 일단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같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갈등은 엄청나게 클 것이고 싸움도 있을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기혼 여성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나한테 있나 싶기도 하고.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삶의 방식이 다른데 이제 폄하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의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는다면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야 나는 이랬어 너는 이랬어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주변에 기혼자이면서 페미니스트인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분들이 목소리를 조금 더 낼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분들 이제 같이 대화해요라고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도 점점 목소리를 낼 거고, 그럼 우리가 변화했듯이 다른 분들도 더 변화할 수 있을 테니까. 항상 걱정돼요.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특히 이 가부장제가 굉장히 탄탄한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하셨다면 자신을 잃을 수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을 잃고 그냥 엄마, 아내, 며느리의 이름으로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그것도 굉장히 걱정되고 마음이 아픈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를 절대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그냥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이제 싸움이 있잖아요. 아, 나는 페미니스트인데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 라는 자책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누구나 처음 페미니즘을 접하면 스스로를 탓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책하지 않고 그냥 조금씩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칠 테니까. 사실은 기혼 여성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입장이 이해가 안 가지는 않아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고 어떻게 페미니즘이 한 갈래로서 이렇게 쭉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 갈래가 있고 그중에 뭐 갈등도 있고 사회운동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소리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아름답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혐오와 차별을 알아차리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엄마나 아빠가 아닌 개인적인 욕구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게 바로 페미니즘이었다. 결국 결혼한 여자의 페미니즘이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좀 더 자유로운 곳으로 바꿀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모두에게 페미니스트가 되기를 권한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예전에는 저도 페미니즘을 접하고 귀여운 여성으로서의 삶을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그리고 엄마가 과연 페미니즘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점점 스스로 생각하다가 왜 안 돼?에 이제 도달인 거죠.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나한테 알려줬었더라면 그럼 내가 조금 더 일찍 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친구들한테 조금 더 일찍 알려주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아니면 뭐 주변에서 친구들이 나한테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아 저건 문제가 있어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그 정해진 정답이 없잖아요. 페미니즘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물론 갈등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똑같잖아요. 여성이고 신장.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혼 여성도 목소리를 내고 비혼 여성들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